눈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40대 중반이 지나면 사물이 흐릿해지고 시력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 수정체의 탄력도가 떨어집니다. 멀리 보다가 가까운 거 보려고 하면 글자가 안 보이고, 가까운 데 힘을 줘서 보고 있다가 먼 데 보면 순간적으로 침침해져. 노안과 착각할 수 있는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형광등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이 가운데가 내가 보려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바깥 시야부터 점점 좁아져 시력이 소실되는 녹내장. 높은 안압이 시신경에 자꾸 손상을 초래하고 이러면서 시신경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 시야도 좁아지게 되는 건물이 왜곡돼 보이듯이 중심 시력이 소실되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입니다. 지워진 듯이 보이는 암점이라든지 그리고 휘어져 보이고 사물이 변형되어 보이는 변형시 노화 관련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망막에 출혈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황반변성이 되겠습니다. 노화와 밀접한 녹내장, 황반변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침하고 답답해진 눈. 노안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무심코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미로운 연주의 주인공 83세 정손님. 평생을 즐겨온 피아노 연주가 언제부턴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눈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오선지가 이중으로 보이고 그래갖고 초점이 흐려진 눈. 처음에는 노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노안이 아니라 녹내장이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돌뿌리 밑에 뭐 걸려서 잘 넘어졌어요. 그게 눈인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공막이라 불리는 탄탄한 섬유질에 둘러싸인 눈. 각막을 통해 눈 속으로 들어온 빛이 수정체와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초점이 맺히면 시각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 우리는 망막에 맺힌 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보는 범위, 즉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바깥 시야부터 좁아지는데 초기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녹내장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가장 먼저 안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동공을 통해 눈 안쪽에 있는 망막과 시신경을 관찰합니다. 시신경이 모여 뇌로 들어가는 지점인 시신경 유도도 확인하죠. 사물을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시야도 측정합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정손님의 눈은 녹내장이 꽤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움푹의 유두함물이 커져 있고 유두태, 시신경 유두태가 전반적으로 다 얇아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유두함물이 굉장히 커져 있고 시신경 유두태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양쪽 다 이제 녹내장이고 원인은 안압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던 정소님의 안압. 처음 오셨을 때 안압이 높은 녹내장으로 오셔서 고안압 녹내장에 해당이 되겠고요. 안압약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과보고 있습니다. 각막과 홍채가 만나는 지점에는 눈 속에서 생성된 액체인 방수가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있는데요. 방수의 배출구는 열려 있지만 섬유주 부분의 문제로 인해 안압이 상승하는 걸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홍채와 각막 사이의 각도가 좁아져 방수 배출이 막혀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회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여서 안압이 높아지고 시신경에 부담이 가게 돼 시야가 소실되는 겁니다.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높아진 안압을 충분히 낮추는 겁니다. 안압이 높은 녹내장인 경우에는 높은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안압을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안압약을 써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만약에 안압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계속 높거나 진행할 경우에는 녹내장 수술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약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로 치료해야 합니다. 국소 마취 후 진행되는 수술. 눈 속에서 순환하는 방수가 잘 빠져나가도록 새로운 길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오늘은 이제 왼쪽 눈의 녹내장 수술,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안압보다 더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눈 가장 바깥에 있는 결막과 그 안에 단단한 조직인 공막을 박리 후 섬유주를 절제해 새로운 배출구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를 통해 눈 안에 방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면서 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어느 정도 목표하는 안압 수치만큼 잘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안압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제 안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이 안압에 의한 시신경의 추가 손상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날 수술을 받은 향추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향추님. 수술 경과도 매우 좋습니다. 어제 뭐 수술하고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까실까실하고 따끔거리는 거. 약간 따끔거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눈의 결막을 좀 열고 녹내장 수술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약간 좀 불편하고 좀 이물감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양추님은 이제 안압약을 최근까지 꾸준히 사용하셨는데 또 최근 들어서 안압이 다시 올라서 한 27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녹내장 수술을 진행을 했고 녹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현재 상태는 이제 안압이 27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1 정도까지 잘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길이 안 막히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수가 잘 빠져나가야만 안압이 또 올라가지 않고 잘 이제 정상 범위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 시신경이 더 안 나빠지는 거거든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안약을 넣는 것. 향추님에게 중요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그 생각도 못 해봤는데
원래 녹내장이 소리 없는 실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도 치아처럼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저처럼 갑작스럽게 발견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수업이 한창인 서울의 한 성인 초등학교. 743만 2,899. 여기다 10을 이렇게 써놓으면 한 8, 40.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80세의 옥출님. 결석 한 번 한 적 없을 만큼 성실한 학생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옥출님은 의지만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녹내장 때문인데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는 이 얼굴이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보이고 어떤 때는 형체도 안 보여요. 이 아래만 보여요. 위에는 얼굴에는 아예 안 보여요. 옥출님의 눈은 녹내장이 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혼자서 계단을 내려가는 게 힘이 들 정도입니다.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하굣길에 옥출님 혼자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이 나와요? 어찌되면 그냥 굴러버려요. 그냥 넘어 다쳐서. 전 여기 머리가 이게 거꾸로 내려박혀갖고 여기 각이 났어요. 이렇게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늘 걱정이라는 반 친구들. 언니 비 오고 눈 오니까 조심하셔. 천천히 오셔. 맨날 내 전화로 오셔. 아이고, 좋은 동생 좋네. 했는데도 그냥 오다가 그냥 나 넘어졌다 놓았다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옥출님은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똑바로 고개를 이렇게, 네, 그렇죠. 네. 현재 어떻게 보이는지 눈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최옥술님은 시야가 많이 좁거든요. 양쪽에 보시면은 오른쪽도 시야가 좁고 왼쪽은 특히 더 좁은 이런 시야에 해당이 되겠고요. 가운데만 남기고 소실된 시야. 시신경 유두 함몰이 굉장히 크고 유두태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얇아져 있다고. 이 주황색 테두리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태고 오른쪽이 얇아져 있는데 왼쪽도 보면은 유두 함몰이 크고 다 시신경 유두태가 얇아져 있는데 그런데 옥출님은 앞에서 본 녹내장 환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이란 겁니다. 안압은 정상 범위에 있었던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시신경이 좀 구조적으로 좀 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꾸준히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경과관찰 해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현재까지는 안압약 잘 사용하고 있고 물론 시야가 좀 좁아져 있긴 하지만 이 시야를 지금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안압약을 꾸준히 잘 사용해야 지금 갖고 있는 이 시야가 더 좁아지지 않고 이거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정상 안압에서 더 많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녹내장 질환. 그러나 치료받고 잘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는데요. 2009년 녹내장 진단을 받은 충혜님.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요 4분의 1 중에서 요 부분이 안 보여요. 시야 일부가 소실되긴 했지만 녹내장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16년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느질로 인형과 퀼트 이불까지 직접 만들며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죠. 이거는 1월부터 1, 2, 3, 12월까지 여기 2달에서 3달 걸렸을 거예요. 충혜님에겐 바느질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휴식을 취하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30분 정도 하다가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막 집중해서 오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질을 많이 죽였어요. 성질 내면은 압도 올라가잖아요. 16년째 넣고 있는 안약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저만 하는데요. 충혜님은 안약 넣는 방법도 철저히 지킵니다.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써요. 선생님이 2번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샤워 뒤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예 넣지 않아서 넣나 안 넣나 진감인가 하면은 그때는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식단도 신경 쓰는데요. 몸이 다 건강해지면 눈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아야 눈도 좋아요. 특히 녹황색 채소는 빠지지 않습니다. 요새 많이 나는 상추, 쑥갓, 그다음에 두릅, 그다음에 양파, 오이 진짜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변비를 막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안압이 올라가니까 힘주면 그건 뭐 혈압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안과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충혜님. 외출할 때는 모자와 선글라스도 꼭 쓰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글라스 끼면은 좀 이게 약해지니까 훨씬 이게 또 잘 보여요. 셀 때보다는. 그래서 편안하니까 꼭 챙겨 쓰고 하도록 노력을 하죠. 강한 이제 자외선 또는 강한 이제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눈에 많이 좀 자극적인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눈이 쉽게 피로할 수도 있고 눈이 많이 눈부신 증상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강한 이제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될 때는 선글라스 착용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녹내장 관리와 예방은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볼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고 너무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상 속 생활 습관들.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꾸준히 잘 실천하면 우리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녹내장을 예방하고 진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 어두운 환경에서 엎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자세가 바로 안압을 올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바른 자세로 주변을 밝게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에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거나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 역시 이 자세에 따라서 안압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낮게 하거나 상체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실까요? 눈이 무겁고 이물질이 들어간 느낌을 비롯해서 두통, 오심 및 구토, 어깨 결림까지도 이 녹내장의 자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녹내장은 이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깥 시야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이 녹내장과는 다르게 중심 시야부터 문제가 생기는 질환도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 나이 관련
황반 변성입니다. 천안의 한 분재원. 74세의 의표님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150여 종의 분재를 직접 키우고 가꿔온 의표님.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위질을 해도 엉뚱한 가지를 자르고 또 헛손질을 말해요. 요 가지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헛손질을 하고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는. 의표님은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누워 있는데 형광등을 보고 한쪽 이렇게 감고서 봤더니 오른쪽이 형광등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서 안과에 들렸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의표님의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저를 관찰하는 형광안저 혈관 조영술과 눈 CT라 부르는 빛간섭 단층 촬영 결과 황반변성으로 진단됐습니다. 오른쪽 눈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변형시가 생겨가지고 그때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팔에 정맥에다가 조영제를 주사를 한 다음에 망막의 혈관을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혈관이 증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덩어리를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혈관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서 이 주위로 이제 물이 새어나오고 출혈이 생기는 것이 습성 황반변성이 되겠습니다. 노화로 황반 조직의 변화가 생기는 황반변성은 습성과 건성으로 나뉩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 황반은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 황반 아래에는 맥락막이라는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 있는데, 이 맥락막에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병이 습성 황반변성입니다. 이런 혈관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종과 출혈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황반 구조가 무너지고 중심 시력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결국에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황반이 망막의 중심 부위이기 때문에 황반 부위에 손상이 있게 되면은 이제 전체 시야가 다 흐리거나 뭐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중심 부위 위주로 해가지고 변형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선이 똑바로 안 보이고 휘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사람 얼굴이 뭔가 좀 찌그러진 듯하게 변형이 돼 보일 수도 있고, 글씨를 읽으려고 하면은 내가 읽으려고 하는 딱 가운데에 있는 그 글자가 유난히 흐리게 보인다든가 일부가 지워져 보인다든가 글씨 자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얼굴은 지워진 듯하게 잘 안 보이고 이제 몸이나 주위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보려는 사물이 휘어지고 왜곡돼 보이는 습성 황반변성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의표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 왼쪽 눈 황반부에서도 문제가 발견된 건데요. 이번엔 건성 황반변성이었습니다. 반대쪽 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주 미세한 노란색의 침착물들이 작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관찰이 되는데, 그래서 반대쪽 눈은 건성 황반변성이 있었던 상태고, 황반부에서 노란색 흔적이 관찰되는 건성 황반변성은 황반변성의 약 9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에 기미가 생기는 것처럼 망막 아래도 노폐물이 축적돼 노란 점으로 보이는 드루젠이 쌓이는데요. 이로 인해 망막이 위축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시력 상실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50대 전후부터 많이 발병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나는데요. 대부분 발병 후 한참이 지나서 병원을 찾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초기나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일부 중기 건성 황반변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두울 때 조금 덜 보인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좀 그다지 특징적이지 않은 증상들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러한 증상은 이제 백내장이라든가 다른 질환에서도 이제 비슷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만의 증상은 사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늘 활력이 넘치는 영희님도 평소 눈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은 1.5였어요. 양쪽이 다. 아주 좋아서 뭐 돋보기도 한 번도 안 써봤고 뭐 조그만 글씨까지도 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과를 안 가봤죠. 우연히 받은 안과 검진에서 발견된 황반변성. 치료가 시급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남편 가는 김에 나도 한번 그냥 안과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황반변성이 아주 심하다는 거를 알고 바로 주사 맞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영희 씨죠. 황반변성으로 주사를 여러 번 맞으셨잖아요. 검사 결과 영희님 양쪽 눈에서 황반변성이 발견됐습니다. 약을 쓰고 계신데 거기에 효과가 가장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아서 오른 눈을 보시면 전형적인 건성 황반변성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노란 점들이 보이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두루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망막 아래쪽에 노폐물이 끼는 전형적인 건성 황반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이 망막 출혈이거든요. 신생혈관이 생겨서 망막에 피가 나는 전형적인 습성 황반변성 환자분의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습성, 오른쪽은 건성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이 생긴 왼쪽 눈은 이미 시력도 꽤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쪽을 가리고 보면은 이렇게 사람 형체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요. 어떤 부위에 가서 안 보여. 찌그러져서 보이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여서 보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대충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영희님은 왜 시력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증상을 자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가 양눈으로 보시잖아요. 대부분들이 주시안으로 보고 반대쪽 눈이 좀 보조적으로 쓰는데 양눈으로 보시면 어느 한쪽 눈에 초기에 어떤 병변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시력 장애가 시작되면 이전 시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습성 황반변성에는 치료 성과가 좋은 주사제가 있습니다. 황반에서 비정상적으로 맥락막 신생혈관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인데요. 이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약제를 직접 눈에 주사함으로써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부종, 삼출물 누출을 차단합니다. 주사제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맞다가 간격을 2, 3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암하고 똑같거든요. 암에서도 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가 있어서 암 조직이 신생혈관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증식을 하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눈도 완전히 똑같은 거죠. 습성 황반변성이 암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암에서 쓰던 항암제를 눈에 주사를 했더니 아주 효과가 극적으로 있어서 그런 치료가 도입이 됐는데 네, 오늘 어느 눈 주사하시죠? 네,
치료제가 도입된 후 실명 환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이유죠. 실제 이러한 약물 치료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더라도 실제 시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약제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시력을 상당히 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사 약제는 우리가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습성 황반변성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처음에 한 3번 정도까지는 한 달 간격으로 눈 속 안에 이제 망막의 비정상적인 혈관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3번 정도 주사를 한 이후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를 중단을 하고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고, 주사 간격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습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제 진료 의사의 이제 그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항체 주사가 치료제로 자리 잡은 습성 황반변성. 그러나 망막에 노폐물이 쌓이는 건성 황반변성은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행히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며 눈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습성은 확실한 치료약이 있는데 아직은 건성황반변성은 인정되고 있는 치료약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 같고, 또 건성황반변성 중에서 일부 습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예방적으로는 아무래도 금연하는 걸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자외선 노출을 좀 줄이고, 식단도 보통 녹황색 채소라고 하죠. 녹색, 황색 그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 등푸른 생선, 이런 식단을 좀 조절하고 혈압 조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인 실명 질환 1위 황반변성. 이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 치료 10년 차인 경옥님. 저번에 주사한 약이 그전 약보다는 효과가 지속 시간이 좀 더 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도 잘 나타났고, 눈에 직접 주사를 맞는 건 10년이 돼도 여전히 무서운 일이지만 경옥님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사 찔릴 때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찔렸는데 막 쪼리는 게, 마음 쪼리는 게 무서워요. 주사를 맞으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세요? 네. 바로 내가 알아요. 보이는 게 달라요? 네. 눈도 가벼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달쯤 돼 가면 조금 이제 나름 물이 찬다든가 안 좋아지면 좀 눈이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그런 게 좀 와요. 그러면 이제 또 날짜 돼서 맞고 가면 또 그대로 또 유지되는. 망막에 물이 차 있고 시력 소실도 컸던 경옥님의 눈. 주사 치료 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년간 해오던 가게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죠. 처음엔 실명하게 될까 두려움도 컸지만 오히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며 즐겁게 손님에게 내줄 음식을 만듭니다. 점심에 국밥 종류도 많이 나가고 갈치조림. 대신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긴 만큼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눈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할 때는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최악으로 가면 실명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힘들었어요.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남들이 이제 나를 볼 때
상대방이 볼 때는 상대방들도 내가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나만 아픈 거지.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지금까지 시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노화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막기 어려운 나이 관련 황반변성.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한쪽씩 가리고 봐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볼 때, 아니면 멀리 시계를 볼 때 눈을 보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한쪽씩 가리고 변형시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구석에 가려 보이는 게 있는지, 아니면 비문증, 떠다니는 게 있는데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는지, 이 두 눈을 비교해 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건강에 어떤 특효약이 있다거나 특별히 한두 가지만 신경 쓰면 눈이 건강해질 수 있다거나 사실은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 몸의 전신적인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내 눈을 한번 검진을 해서 어떤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평가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게 되고 황반변성은 사실 이 100세 시대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이 실명을 유발한다는 인식 때문에 황반변성을 처음 진단받으면 많이 절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제 신경은 망막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기능이 손상되면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고 빨리 치료하게 되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가리고 이 격자판의 가운데 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요. 집중했을 때 여기 있는 직선이 곱게 보이시나요? 직선이 혹시 물결 모양으로 굽이쳐 보이거나 작은 네모칸이 모두 같은 크기로 보이지 않거나 선이 지워진 암점이 있다면 빨리 안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격자판을 냉장고 같은 곳에 붙여놓고 매일 습관처럼 체크해보면 좋은데요. 이 격자판이 없다면은 집에 있는 바둑판을 활용해봐도 좋고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 한쪽 눈을 가리고 화장실 타일의 선을 보면서 자가 진단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과 녹내장 환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0대 이상은 1년에 한 번, 근시, 안질환, 가족력 등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도 안과 검진을 권장합니다. 노화와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안질환.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